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갔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엔 벌의 공격성이 가장 강해서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거창구치소 찬반 갈등의 해법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거창군수는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정책의 핵심은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것인데 합천군의 치매 예방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 시기엔 벌의 공격성이 가장 강해 자칫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54살 이회준 씨는 지난 일요일 고향인 고성에서 벌초를 하다 벌에 쏘였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지만 벌에 쏘인 오른손은 아직도 부어 있습니다. 가려움 증상 탓에 긁고 또 긁어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온몸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두드러기 오르듯이 막 그러면서 심하게 가렵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앉아 있는 한 20분 그 순간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이 같은 벌쏘임 사고는 올 들어 경남에서만 3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경북 영주에서 벌초를 하던 44살 곤모 씨가 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출동한 건수도 10,000건이 훌쩍 넘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둔 8월과 9월이 벌의 공격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벌초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향수는 꼭 피하시고 그리고 검은 옷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벌들은 검은 옷을 천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벌초하시기 전에 수건이나 겉옷으로 꼭 목 부위를 감싸고 또 벌초를 하기 전에는 산소 주변에 새로 생긴 벌집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벌집을 건드릴 경우 낮은 자세를 취하며 신속하게 현장에서 20m 이상은 벗어나야 합니다. 숨이 차다든지 전신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의식을 잃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19에 바로 신고하셔서 신속하게 이제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전문가는 또 벌침을 손 대신 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밀어내듯 뺀 뒤 얼음찜질과 함께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몇 년째 이어온 거창구치소 찬반 갈등의 해법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원안 추진 측과 외곽 이전 측의 여론전이 벌써 치열한 가운데 거창군수는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거창구치소 원안 추진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결정할 주민투표는 거창군수가 투표안을 제출하고 군의회가 의결하면 시작됩니다. 투표일은 다음 달 16일. 오는 23일부터는 공무원을 제외한 선거권자는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절차가 사실상 개시되면서 여론전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원안 추진 측은 구체적 대안 없이 이전을 결정하면 새로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에 대한 대체지가 결정된 데가 없습니다. 10월 16일 주민투표 시 이전으로 결정난다면 거창군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와 도심부근 교도소 반대 측은 구치소를 이전하면 공공기관 유치라는 인센티브도 온다고 반박합니다. 거창구치소를 이전하면 공립병원, 공무원 연수원, 주택공사 연수원을 유치해서 더 큰 거창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앞두고 구인모 거창군수는 중립선언과 함께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자는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주민투표는 모두 12차례. 경남에선 2012년 남해군의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주민 발의 요건 미달로 무산된 2015년에 진주 어려운 재개원 주민투표 2차례에 불과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공정한 직접 민주주의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걱정과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상남도가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대비해 오늘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오늘 오전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산사태 위험지구와 인명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는 등 앞으로 태풍 진행 상황과 규모에 따라 비상단계 격상을 할 예정입니다. 함양군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에 따라 오는 6일 개막하려던 제16회 함양 산삼축제를 8일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부 축제 시설물을 철거하며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함양 산삼축제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함양 상림공원 일원에서 굿모닝 지리산 함양 산삼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사회적 기업 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낡은 집을 고쳐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한 창원의 한 셋들 마을입니다. 주민 10여 명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살고 있던 낡은 집을 창원시에 팔고 그 돈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었습니다. 한 달 뒤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운영비는 조합원이 직접 카페나 마켓 등을 운영해 마련합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은 공동호흡에 드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대다수 조합원이 7, 80대다 보니 교수나 공무원 등 전문가들을 준조합원으로 참여시켜 운영을 돕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등록제로 바뀌면 공식 등록할 계획입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보다 추진 속도가 빠르고 사업이 끝나도 비싼 집값 때문에 구도심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정주지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이 만드는 그 작은 공간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치매 예방 정책의 핵심은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합천군의 치매 예방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합천군 18개 읍면을 대표해 어르신들이 운동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른바 뇌건강 경로당 운동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운동회에서 노인들은 자기 경로당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뽐냈습니다. 집중력과 실행 능력을 보는 고리 던지기와 탁구공 숟가락 옮기기, 1분 1초를 다투는 퍼즐 맞추기를 할 땐 사뭇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치매 제일 걱정입니다. 참 우리는 이제 나이도 80이 다 됐는데 치매에도 참 너무 예방이 되고 그 뭐 머리를 쓰고 그걸 하거든 그걸. 합천군은 운동회에 앞서 지난 2달 동안 경로당에서 이 같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치매 증세를 부끄러워해 이를 숨기는 노인들이 많은 현실에서 설문조사와 같은 부담스러운 방식보다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남의 치매 유병률은 지난 2016년 10.2%, 4만 7천 명에서 지난해는 10.5%, 5만 3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은 13%에 이르러 전국과 경남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이 행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치매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환한 웃음 속에 기억과 추억을 찾는 이색 운동회.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2년째인 지금 합천군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남해안의 적조주의보가 남해에서 거제까지 확대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완도군에서 거제시 이룸면 지심도까지 적조주의보를 확대하고 남해와 통영 주변 양식장의 먹이 공급량 조절과 산소 발생기 가동 등 적극적인 적조 방제와 피해 예방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통영 욕지에서는 1ml에 최대 800개체, 남해 남면과 서면 해상에는 최대 70개체 적조 생물이 검출됐습니다. 수산과학원은 경남 해역의 적조띠가 조류와 태풍 등 남풍 계열의 영향으로 연안 양식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주시가 대곡면 동물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민간업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진주시 민원조정위원회는 민간업자 A씨가 지난 6월에 낸 민간 동물 화장장 허가 신청에 대해 해당 용지에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유가 적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진주시가 고위험이 예측되는 복지위기 가구 2,060여 명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확인된 가구와 공공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고위험이 예측되는 가구로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위기 가구로 확인되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천공항의 적자폭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천공항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50억 원으로 지난 2014년에 마이너스 41억여 원보다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활주로 이용률은 1.4%, 터미널 이용률은 19.9%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소형 공항의 적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한국공항공사 소속 국내 14개 공항 가운데 흑자를 기록한 곳은 김포와 김해, 제주, 대구 공항뿐이었습니다.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모색하는 시민 원탁토론회가 진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원탁토론에 참여한 시민 100여 명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진주를 주제로 남강 마스터 플랜과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진주혁신도시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에서 서부경남 찾아가는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상담회는 서부경남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 참석한 13개 수출 유관 기관들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를 비롯한 수출 규제 애로 사항도 파악해 지역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경남 방송자문위원회 9월 정례회의가 오늘 당사 창원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며 눈치 보지 않고 바른 소리하는 방송,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도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제12회 이병주 국제문학상의 한국의 박상우 소설가가 제5회 이병주 문학연구상에는 중국 연변대 조선문학연구소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박상우 작가는 소설의 무게가 1980년대 정치적 부채의식에서 굴절과 일상적 현실로 옮겨져 문학사적 의미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고 조선문학연구소는 한민족 문학을 연구하고 창작을 지원하며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국제대와 창신대 내년 신입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학년도 재정지원 기능대학 명단에 따르면 두 학교는 일반 상환이나 취업 후 상환 모두 전면 제한되며 가야대학교는 일반 상환 50%가 제한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 제한이 있는 학교인지 여부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동군과 남해군이 중국 현지에서 칭타오시 여행사들과 관광교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근 열린 중국 칭타오 세계 한상 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하동, 남해, 구례군은 자연, 문화, 관광 힐링을 주제로 경남과 전남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중국 현지 여행사에 소개하고 내년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세 지역을 5차례 이상 방문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